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엊그제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한 것이죠. 사실상 이렇게 독대를 한 사실이 알려지고, 또 어제는 한동훈 대표의 지시죠.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대표가 임명하는 모든 당직자들의 이 일괄 사표를 내라. 역시 정점식을 겨냥한 것이죠. 정점식 정책위 의장도 사표를 내라라고 했는데, 다른 당직자들은 모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점식만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정점식을 비롯해서 최고위원인 지금 김재원이라든지 김민전, 이렇게 세 사람이 일부 친윤의 생각을 등에 업고 한동훈 체제를 거부하는, 자신들은 한동훈 이 체제를 견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자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제가 흔히 잘 쓰는 표현입니다. 이 변화, 위기가 왔는데 모래에 머리를 쳐박는 타조. 모래에 머리를 쳐박고 이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런데 그 위기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모래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타조만 이 위기에 희생될 뿐입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는, 어차피 변화는 온 것인데 그걸 그냥 거부하고 싶은 이런 태도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일부 친윤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거부하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어느 조직에서나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 자신들이 친윤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 보호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는, 생각을 달리 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어렵게 하는, 친윤이 아니라 오히려 반윤과 같은 이런 행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심을 팔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행태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한동훈을 견제해야 언젠가는 한동훈이 무너질 것이다. 한동훈이 언젠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어렵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을 끌어내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를 지키자.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걸 내세웁니다.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은 그게 아니다. 한동훈과 함께 가야 한다. 윤한 케미가 살아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길로 갑니다.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심을 팔아먹는 그런 행동을 언제나 어느 조직에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는, 국민의힘 전체, 여권 전체는 이미 변해에 있는데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정치적인 무지,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을 언제나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되어 가느냐? 자신들이 이렇게 좀 반항한 걸 또 팔아먹어서, 이렇게 반항을 했으니까 탕평을 위해서 나를 좀 임용해 달라. 그래서 한동훈 체제, 이 윤한 케미, 이 체제에 흡수되거나 또는 도태되거나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흔히 있는 이 조직의 발전, 권력의 발전 양상에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지난 엊그제 이 만난 대통령실 이 독대조 정진석 비서실장만 옆에 있었는데, 사실상 독대조 이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이 의미를 또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교체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사표를 내라 마라 이렇게 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한동훈 당대표가 교체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정책위 의장 통보하면 됩니다. 바꾸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오래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친윤의 반발이 몰려있는 것처럼 이런 걸 한동훈 대표도 그냥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김재원이라든지 김민전이 나서서 당헌 당규를 들어서 일부 한 조항만 가져와서 이 한동훈 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바꿔서는 안 된다.
당헌 당규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전체 국민의힘 당 전체의 이 당무 결정은 한동훈 대표가 합니다. 그 부분에 지금 뭐 원내 전략은 원내대표가 할 수도 있고 정책위 의장도 1년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임명권은 당대표에게 있는 겁니다. 엊그제 그 대통령의 말을 가지고 또 이 친윤에서 왜곡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대통령의 말은 많은 사람을 포용하되 당의 업무는 당대표가 알아서 하시라. 당대표가 알아서 하되 그래도 포용하고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겠더라. 정치를 해보니까. 누가 들어도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친윤은 이렇게 합니다. 당의 업무를 뭐 당대표가 맡아서 알아서 하시라 라고 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포용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포용이라고 하는 부분적인 이것만 가져와서 정책위 의장을 잘라서는 안 된다. 교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 또는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을 벌입니다. 이 좀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엊그제 이 대통령과 당대표의 단독 이 회동이 있었느냐.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뭐 매일같이 전화통화로 협의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출발한 것은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전당대회 하루 뒤에 그렇게 또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도 정진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에서 이렇게 아직도 시끄러운데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당심 민심이 한동훈 지지로 나타났는데 아직도 당에서 이 한동훈을 인정하기 싫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뭐 한동훈이 그냥 싫은 사람들도 있고 또 윤 대통령 윤심을 좀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동훈이 싫다 이겁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니까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그 모습을 좀 연출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나게 되면 뭐 어떤 걸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나눈 대화를 굉장히 많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생각, 당대표의 생각. 그래서 양측의 조율을 거쳐서 지금 이 독대가 있었고 이 나눈 대화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발표가 된 겁니다. 뭐 개인적인 신뢰관계도 많이 회복이 됐고 당무에 대해서도 한동훈에게 이름을 하고 대통령이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이 뒤에는 또 배경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메시지를 내지 않거나 메시지를 내도 굉장히 수위를 톤다운 시킵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가령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한동훈은 모두 거의 내려놓았습니다. 제3자 추천 특검이 자기 공약이긴 하지만 당의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서 의논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뭐 의원들이 반대하면 추진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또 아주 공정한 특검을 하게 된다면 이게 민주당이 받을 수 있겠느냐. 이재명은 벌써 반대하지 않았느냐. 뭐 이재명은 곧 전당대회 끝나면 이 부분으로 뭐 협의를 해보겠다. 또 갈라치기를 노리는 것이죠. 한동훈은 이렇게 이미 오래전에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얼마든지 이 수위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조사를 한 것도 한 방법이다. 이제는 검찰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한동훈으로서는 뭐 기자들이 계속 물으니까 이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가장 낮은 단계에 이렇게 메시지를 낸 겁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되는 이런 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것들 제2부속실입니다. 과감하게 바로 한동훈 대표와 만나기 전에 결정을 해서 이 실장까지 임명을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이 모두 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부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해서 비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총선에서 패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갈등도 불거졌고 다른 당대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때 윤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읽고 원희룡도 뛰었고 또 나경원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나서면서 압도적으로 한동훈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윤심이라든지 지금 친윤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자면, 국민의힘의 이 친윤들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전당대회와 꼭 같습니다.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을 저지하고 싶으면 저지할 명분을 내놓아야 합니다. 왜 한동훈이면 안 되느냐? 그 다음 이걸 저지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안 됩니다. 지금 친윤은. 윤심만 내세울 뿐, 윤심만 팔 뿐. 지금 원희룡을 내세웠고 명분을 내세웠는데 원희룡이 실력에서도 안 되고 명분에서도 왜 원희룡이지? 왜 한동훈이 아니지? 한동훈은 변화. 윤석열 정부의 변화. 당정관계의 변화. 이게 당심이었던 겁니다. 이게 민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원희룡은 명분에서도 안 변화. 그대로. 이게 지금 명분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전당대회에서 패할 수밖에요. 압도적으로 한동훈이 승리할 수밖에요. 윤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윤 대통령도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전당대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정리를 한 것이죠. 이제는 변화구나. 그 변화의 주인공은 한동훈이 되겠구나. 윤 대통령이 중심입니다. 모든 것에. 그렇다면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변화는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 한동훈이 그 부분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느냐를 본 겁니다. 한동훈은 그걸 알고 윤 대통령과의 이 보조를 맞추고 관계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신중했던 겁니다. 이제 그게 맞아떨어졌고 그게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 회동으로 이어졌고 정진석의 조율로 그 다음 엊그제 이 독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윤한 케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위와 속도는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적정한 수위, 적정한 속도로 윤석열 정부, 여권 전체는 이제 변화해 간다. 그 중심에 윤한 케미가 있다. 이걸 가지고 많은 또 평론가들이 이게 뭐 잠정적인 이 협정을 맺은 것이다. 전략적 제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윤한 케미가 정말 뭐 진심에서 부활한 건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전부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윤 대통령 한 대표는 이제 동등한 당대표와 대통령으로서 만난 겁니다.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제 뭐 누가 누구의 부하도 아니고 형 동생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사적인 것이고 관계 재설정이 된 것이죠. 세상이 변화하는 데 따라서 같이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윤한 케미는 진심으로도 윤한 케미가 부활한 것이고 전략적 제휴도 한 것이고 앞으로의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는 때로는 갈등, 때로는 화합 계속 되풀이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선택한 겁니다. 문2조 심판, 이 윤석열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에 윤한 케미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고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아니고도 방법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강도고 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이 뭐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면서 한동훈 대표도 당 대표직을 수행하고 차기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져올 리스크. 윤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을 상당히 거리감을 두면서 친윤들을 내세워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모색하는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져올 리스크. 그것보다는 윤한 케미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이 이익과 손해를 이 균형을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뭐 일방적인 화합, 뭐 일방적인 갈등 아닙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이 화합과 견제 속에서 말 그대로 조화로운 상황에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굴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면 지금 김재원이라든지 김민전이 하고 있는 행태는 저 뒤에 뭐 친윤들이 있습니다. 저 행태는 도저히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들도 당 뭐 최고위원이다. 한동훈에게 자기를 어필하는 겁니다. 나를 좀 뭐 영향력 있게 나를 좀 주목해 달라. 어린애처럼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을 흔들어서 뭔가 이 한동훈 끌어내리기 앞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가 또 틀어질 것이다. 그럴 때를 노려서 지금 뭐 한동훈을 언제나 흔들어 보자 라는 생각도 있는 것이고요. 흔들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반한동훈으로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이익이 될 수가 있다. 자기들이 사실은 윤심을 어기는 윤심파리만 하지 오히려 이게 반윤석열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이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가는 뭐 이런 계산들이 숨어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한 케미가 이미 큰 틀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건 이제 소소한 뭐 자기 장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정책위 의장입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 어제까지도 뭐 침묵하면서 이 당이 어려워질까봐 자기는 말을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그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낮에 이 독대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만찬을 했습니다. 추경호, 정진석 이렇게 저녁 만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모두가 또 자세한 부분들이 다 협의가 된 것입니다. 지금 뭐 정점식이 사표를 내든 내지 않든 이제는 교체입니다.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점식에게 모양을 정점식이 사람이 점잖습니다. 검사 출신이고 또 윤 대통령과도 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한동훈 스타일이라면 그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윤 대통령을 예우해 주는 겁니다. 또 이 정점식 건으로 인해서 별것도 아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 소위 친윤들, 일부 친윤들의 생각이 모이게 한 다음 이걸 지금 한동훈이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친윤들의 행태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 밀당이죠.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이 당 안팎에 일부 친윤들의 이런 소위 전당대회 결과에 승복을 하지 않는 태도죠. 이런 태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당대표가 이거 뭐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는데 단칼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밀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점식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정점식으로 모여있는 이 일부 친윤들의 행태가 많은 비난을 받도록 이런 지금 굉장히 한동훈이 노련한 정치수를 발휘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동훈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정점식은 첫째, 이 얹혀가고 있는데 친윤에 첫째, 정점식은 자기가 행동을 이렇게 하면 윤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게 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점식은 뭐 그런 일부 친윤의 그런 행태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 볼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점식은 지난 2개월 동안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은 없습니다. 또 지난 2개월 동안 비대위에서 뭐 정책위 의장이 그렇게 할 일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의 정책적 능력,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 이 여러 가지를 봐서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 정점식을 그대로 유임을 시켜도 되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교체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한 케미, 한동훈 리더십으로 전체 바람은 완전히 잡혔습니다. 이제 일부의 그 뭐 계속 자기 정치적 계산들, 이런 또 무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동이 일 뿐이다. 지금은 민주당과 치열하게 다시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또 탄핵 특검입니다. 검사들 탄핵 앞두고 또 청문회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또 탄핵안 오늘 발의를 합니다. 이미 윤한 케미는 이 부분 전체를 읽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부의 작은 소동일 뿐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